마켓무버입니다. 왕년에 반도체 제왕으로 불렸던 인텔이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창사 56년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대대적인 메가톤급 구조 조정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파운드리 매각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FPGA 사업을 매각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이러한 보도가 나온 건데 FPGA 매각을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2분기에도 인텔이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면서 실적 악화 우려를 더 키운 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인텔의 상징으로 보이는 CPU 본업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돼도 너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PU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80% 넘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유율이 60%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반면에 경쟁자인 AMD가 34%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쟁자에게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운드리의 부진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돈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 그래서 위기가 더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은 이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상황이죠.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이 이번에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파운드리 사업도 정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으로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 내에서 관료주의 문화가 만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AI 시대에 뒤처지면서 이 역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인텔이 몰락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우리 반도체에 미칠 영향이겠죠.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위치가 K반도체에는 어떤 여파를 줄까요? 사실 파운드리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인텔은 1%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파운드리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면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 2파전 구도가 더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1, 2나노대 초미세 공정 경쟁이 가능한 곳이 TSMC와 삼성전자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인텔 파운드리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현대제철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오늘 하락장인데도 2%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박정식 파트너님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조금 많이 답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랜 기간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업체가 일단은 뭐 건설 경기나 또는 조선 경기, 이제 자동차 경기에 이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나 뭐 조선 쪽은 뭐 호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긍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내 건설 경기가 다소 조금 부진한 측면이 현대제철의 인기를 조금 이제 사그라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내년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내 건설 경기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현대제철도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서서히 저점을 만들어서 내년 정도까지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을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일단 지배자본 총계가 19조 정도나 돼요. 외형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도 지난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18조에서 한 25조 정도 수준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지난 2020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현재 26,000원대부터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
만약에 이제 27,000원을 이제 확실히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반등 구간을 서서히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길게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000원대까지는 좀 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롯데케미컬 가지고 오셨고 오늘 3%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는데 87,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약간 빠졌습니다. 롯데케미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투자 기간은 한 9월달 안으로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좀 10만 원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롯데케미칼이 앞으로 이제 산업의 어떤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면서 뭐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에틸렌이라든가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라든가 중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동에서도 이제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지금 오늘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찰신 제조업 PMI 지수가 좀 발표됐는데 50.3이 좀 발표되었어요. 50.3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제조업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죠. 뭐 그런 관점에서 7월달이 좀 안 좋았거든요. 7월달이 안 좋았고 8월달은 그나마 좀 좋은 선행지표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성우산업이라든가 대한유화라든가 석유화학 쪽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을 그리고 너무나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제 저는 솔직히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아질 수 있는 위치까지는 좀 내려왔다는 거죠. PBR로 따졌을 때 0.23배입니다. 0.23배. 0.23배면 뭐 이 회사가 뭐 소위 얘기해서 망하더라도 상장 폐지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분을 지금 현재 가격에 사신다 하더라도 손해볼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왜? 내가 지금 PBR이 0.23배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적어도 한 40, 50% 정도는 회사가 망해가지고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40, 50% 정도는 받아낼 수가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롯데케미칼이 앞으로 언제 어떻게 지금 현재 영업 마진율을 플러스로 전환할지는 흑자 전환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뭐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워낙 그 기초 화학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좀 롯데케미칼이 계속해서 내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좀 중동 지역까지 지금 이제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롯데케미칼이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주가 상승도 마찬가지고 하락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과하면은 어떤 반발 매수세도 형성이 되고 그에 따른 뭐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이었던 종목들이 좀 조정받게 되면 또 그리고 소외되었던 이런 쪽이 또 수급이 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시경제적인 부분에서 볼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자 앞으로 이제 내재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일단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그 부분들은 9월달 안으로 지금 오늘 9월 3일이지 않습니까? 뭐 9월달 안으로는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터치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가지고 나오게 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 하나 보고 가지고 나왔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는 계속해서 연이어서 올랐습니다. 6거래일 연속 오르다가 오늘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2.8%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보다 조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이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전지 부품 제조와 그리고 전지팩 모듈 제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이 이 전기차 배터리의 폭발을 막는
막는 각형 배터리용 캡 어셈블리와 이 원형 배터리용 전류 차단 장치를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최근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SDI의 그 46파이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용 LFP 배터리에 탑재될 이 폭발 방지 부품을 현재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캐파 확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텔란티스와 이제 미국 합작 공장이 올해 4분기부터 조기 가동이 되는데 이 신흥 SE가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미국 신공장을 건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이제 양상 부품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고 미국 공장이 만약에 풀 가동이 된다면 연간 2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매출 정도가 대략 한 5,500억 정도가 올해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미국 공장이 내년에 풀 가동된다면 7천억 이상도 매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정도까지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흥 SEC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